여러분은 아직도 마음이 불편한 친구를 곁에 두고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전화를 받을 때 화면에 뜨는 이름을 보고 잠시 망설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받을까? 나중에 할까? 고민하신 적 없으십니까? 한 달에 한 번쯤 전화가 옵니다. 아니, 요즘은 전화보다 카톡이 더 많겠지요. 반갑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오랜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받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통화를 하는 내내 어딘가 불편합니다. 웃으면서 대답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나는 압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후회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왜 항상 저런 식으로 말할까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다음엔 먼저 연락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또 전화가 옵니다. 또 받습니다. 또 똑같이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걸까요? 그 사람은 오랜 친구입니다. 젊은 시절 함께 웃었던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옆에 있어 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고생했던 동료일 수도 있고, 같은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과의 시간이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곤합니다. 만나고 나면 머리가 아픕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건네고 싶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그는 57세에 유배를 갔습니다. 강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친구들과 멀어져,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그를 도왔고, 어떤 사람은 그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함께 했고, 어떤 사람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 모든 경험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랜 친구라 해서 다 곁에 둘 필요는 없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비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장 속에서 60년, 70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평생 듣고 싶었지만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을 발견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그만 놓아도 된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인연들을, 그 무게를, 그 거리를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겠습니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요. 누군가를 위해 바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우리 자신을 위해 생각할 시간입니다. 일부 정약용의 시선으로 본 인연.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다.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 멀리 두어야 할 사람, 그리고 아예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친구는 끝까지 가야 한다고. 한 번 맺은 인연은 평생 가야 한다고. 그래야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따뜻한 사람이라고. 친구가 힘들 때 등 돌리면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형제와 사이가 안 좋으면 불효자라고 비난받습니다. 동료와 거리를 두면 냉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았습니다. 평생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르게 봤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가까이 하되 그 거리를 안다. 가까이 있어도 마음으로 멀리 두어야 할 사람이 있고,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이 있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한 친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의 나에게 좋은 사람인가?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매일 만나는 사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이해하고 있는가? 정약용은 관계를 세월로 재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썼습니다.
정이 깊다고 해서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정이라고 부르며 지켜온 것들이 정말 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의무였습니까? 체면이었습니까? 남들 눈치였습니까? 저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우리 집안끼리 워낙 가까운 사이인데 내가 먼저 거리를 두면 안 되지. 같이 고생했던 사이인데 이제 와서 끊으면 배은망덕한 거 아닐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것을 정이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관계를 의무로 지켜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 때문에 붙잡아 왔습니까? 그런데 그 정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단호했습니다. 소인을 가까이 하면 군자도 소인이 된다. 이 말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나쁜 사람, 비난하는 사람,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을 곁에 두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합니다. 나도 모르게 비관적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을 어둡게 봅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불평불만이 많은 친구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친구는 세상 탓, 사람 탓을 했습니다. 정부가 잘못했다. 자식들이 불효한다. 세상이 각박하다 끝없이 불평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들어줬습니다. 저 친구도 힘들겠지 하는 마음으로 위로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밉게 보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는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변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세상이 다시 괜찮아 보였습니다. 정약용이 말하는 거리는 미움이 아닙니다.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세 가지를 살펴야 한다. 첫째, 이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둘째, 이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셋째,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가? 이 중 하나라도 없다면 가까이 두지 말라. 이 기준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고 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말을 끝까지 듣고 내 생각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오랜 친구라 해도 정약용은 말합니다. 거리를 두라고. 60대가 넘어서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인연을 다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내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사람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지혜가 필요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2부 60대의 현실적 관계 이야기. 제가 아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6세이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입사해서 함께 밤샘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둘이서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꿈을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도 서로 주례를 봐줬습니다.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도 첫 번째로 전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승진했을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항상 함께 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을 함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 친구는 자꾸만 과거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 그때는 말야 하면서 옛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추억이 좋았습니다. 함께 웃으며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비교가 있었습니다. 너는 참 편하게 살았지. 나는 정말 고생했는데. 너는 운이 좋았어. 나는 뭐 하나 제대로 안 풀렸지. 내 자식들은 잘 됐잖아. 우리 애들은 왜 이 모양일까? 처음에는 웃고 넘겼습니다. 그냥 농담이려니 했습니다. 친구니까 저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건강 문제로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낫지. 나는 당뇨에 고혈압에 허리까지 아픈데. 그분은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힘들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구나. 그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가 40년을 함께 했는데 그동안 나는 이 친구한테 위로를 받은 적이 있었나? 생각해봤지만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듣기만 했고 맞춰주기만 했고 이해하기만 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 순간 40년의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함께 웃었던 시간들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었나 싶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늘 이해하는 쪽이었을까? 왜 나는 늘 참는 쪽이었을까? 40년 동안 나는 이 사람의 친구가 아니라 이 사람의 청중이었던 건 아닐까? 그분은 그 이후로 그 친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먼저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고 합니다. 만나더라도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운 건 아니에요. 40년을 함께 했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냥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남은 시간을 그 사람 감정 맞춰주는 데 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오랜 친구인데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은 사람, 전화를 끊고 나면 하루 종일 그 말이 맴도는 사람, 겉으로는 웃으며 받아줬지만 속으로는 왜 저런 말을 할까 싶은 사람. 저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성분입니다. 그분에게는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인연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가까웠습니다. 연애 상담도 하고 결혼 후에는 육아 고민도 나누고 시댁 이야기도 털어놓고 그렇게 함께 늙어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친구가 변했습니다. 항상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자기 자식 자랑, 자기 손주 자랑, 자기 며느리 자랑. 한 시간을 만나면 55분은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힘들다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낫잖아. 나는 얼마나 힘든데. 그분이 기쁜 일이 있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그 정도야 나도 있었지. 그분이 조언을 구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 했었지.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처음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저렇게 되나 보다 했습니다. 워낙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50년을 함께 했는데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허무했습니다. 그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늘 듣는 쪽이었을까? 왜 나는 늘 맞춰주는 쪽이었을까? 왜 나는 50년 동안 이 사람의 거울이 되어 주었을까? 거울. 그렇습니다. 그분은 50년 동안 그 친구의 거울이었습니다. 친구가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 친구가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무대. 친구가 자기 위안을 얻는 도구. 하지만 진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한쪽만 주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수고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수고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정이라고 믿으며 견뎌왔습니다.
그것을 우정이라고 포장하며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은 사실 우리만 지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분입니다. 그분에게는 군대 동기가 있었습니다. 45년 전 같은 부대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형제 같았습니다. 같이 고생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었습니다. 전역 후에도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만났습니다. 명절이면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그 동기가 자꾸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은퇴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다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너는 좀 여유 있지? 나는 진짜 빠듯해. 너는 연금도 괜찮게 나오잖아. 나는. 그리고 결국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고민했습니다. 45년 인연인데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군대 동기인데 외면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갚겠다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또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친구로 보는 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구나. 그분은 말했습니다. 45년 인연이 뭔가요? 그 사람한테는 그냥 돈 빌릴 수 있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처음엔 배신감을 느꼈는데 지금은 그냥 허무해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참았어요. 그 사람도 힘들겠지. 나이 들면 다 저렇게 되는 거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참기 싫어요. 내 남은 시간까지 그 사람 기분 맞춰주며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60대가 넘어서면 우리는 더 이상 참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편안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진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진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3부. 왜 우리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가? 그런데 말입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정리하지 못합니다. 불편한 줄 알면서도, 마음이 무거운 줄 알면서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정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정이 많은 게 미덕이었습니다. 정을 끊으면 냉정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한다고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람은 정이 있어야 해. 정 없으면 짐승이야.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가야지. 그래서 참았습니다. 상처받아도 참았습니다. 기분 나빠도 참았습니다. 그게 어른의 태도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배웠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원숙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원숙함이 아니라 체념이었어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은 붙잡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놓아줄 줄 알 때 빛난다. 정을 지키는 것과 나를 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정을 위해 내가 계속 무너진다면 그것은 정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정을 위해 내가 계속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학대입니다. 진짜 정은 서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한쪽만 희생하는 것은 정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월 때문입니다. 30년을 알고 지냈는데, 40년을 함께 했는데, 평생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우리는 시간이 쌓였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 세월이 아까워서 끝까지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년을 알고 지낸 친구예요. 35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하면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30년, 40년이 정말 전부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대부분은 참고 견디는 시간이었습니까?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그 긴 세월 중에서 진짜 행복했던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진짜 마음이 편했던 순간이 얼마나 됩니까?
어쩌면 우리는 행복했던 기억 때문이 아니라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긴 세월이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고받은 마음이 관계를 증명한다. 세월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중받았는가입니다.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았는가입니다. 만약 30년을 함께 했는데도 존중받지 못했다면 그 30년은 관계가 아니라 인내였습니다. 세 번째, 함께 고생한 기억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랑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어. 어려울 때 같이 버텨줬잖아. 힘들 때 옆에 있어줬는데 이제 와서 등 돌릴 수 없지. 그 기억은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함께 고생한 시간, 함께 눈물 흘린 순간, 함께 버텨낸 시련, 그것들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지금의 상처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사람이 지금도 좋은 사람이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과거에 도와준 사람이 지금도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할 필연성은 없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태도가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이 들면서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인연에 묶여 현재의 나를 잃지 마라.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나 자신입니다. 네 번째, 외로움 때문입니다. 이건 가장 솔직한 이유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마저 없으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 아닐까. 60대가 넘어서면 주변 사람이 하나 둘 줄어듭니다. 은퇴하고 자식들은 독립하고 옛 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각자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이라도 곁에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친구라도 아예 없는 것보단 낫다고 믿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불편해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친구마저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를 외롭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진짜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외로움, 대화를 나눠도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의 외로움, 웃고 있는데 속은 공허할 때의 외로움,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을 때의 외로움, 그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마음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음악을 듣는 것이 억지로 웃으며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혼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좋은 고독은 나를 채우고 나쁜 관계는 나를 비운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것인가?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닙니다. 진짜 외로운 건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4부. 곁에 두지 않는 것과 미워하는 것의 차이.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하나요? 연락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아예 남처럼 지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하는 거리는 미움이 아닙니다. 단절도 아닙니다. 증오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집에 문을 만듭니다. 문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문은 필요한 사람만 들이고 나를 지키기 위한 경계입니다. 창문에 커튼을 칩니다. 커튼을 친다고 해서 햇빛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커튼은 필요할 때만 열고 나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경계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증오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람이 내 마음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먼 곳에서 안부를 묻는 것도 사람을 대하는 하나의 예의다. 멀리 있어도 그 사람의 안녕을 바랄 수 있습니다. 가끔 소식을 듣고 잘 살고 있다는 걸 알면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그 친구 만나면 온갖 얘기를 다 나눴어요. 가족 이야기, 건강 이야기, 돈 이야기까지 서로 속마음을 다 털어놨죠. 그런데 이제는 만나도 날씨 이야기만 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벼운 인사 나누고 헤어져요. 그게 더 편해요. 이것이 바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의는 지키되 마음은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덧붙였습니다. 그 친구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는 나와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 거죠. 맞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뿐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길을 걷다가도 어느 순간 갈림길이 온다. 그때 각자의 길로 가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끝까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느 구간에서만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대에 함께 했던 사람이 60대에도 옆에 있어야 할 필연성은 없습니다. 그때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한테 화가 나지 않아요. 그냥 더 이상 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남은 시간이 그 사람 감정 맞춰주는 데 쓰이는 게 아까워요. 이 말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직장을 위해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성과를 위해 살았고, 집에서는 가족을 위해 살았고, 사회에서는 체면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남도 소중히 여길 수 없다. 나를 먼저 돌봐야 남도 제대로 대할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존중해야 남도 제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리를 두는 것을 죄책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불편한 친구와 거리를 뒀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졌어요. 전화벨이 울려도 두근거리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평화구나. 평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입니다. 60대가 넘어서 70대가 되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큰 집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높은 지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루를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오늘 하루가 괜찮았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관계는 그 평온을 깨뜨립니다. 한 통의 전화가 하루를 무너뜨립니다.
한 번의 만남이 며칠을 힘들게 만듭니다. 한마디 말이 일주일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전화를 받지 않는 것, 그 만남을 거절하는 것, 그 말에 상처받지 않는 것, 그것이 냉정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5부 클라이맥스 정약용의 결정적 메시지.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이별이 있다. 하나는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고 하나는 선택으로 인한 이별이다. 죽음은 어쩔 수 없지만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한번 맺어진 인연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의리라고 들었습니다. 친구가 힘들어도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형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편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맺은 인연은 평생 가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르게 말합니다. 관계도 선택이라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할지, 누구와 거리를 둘지 그것은 나의 권리라고. 오랜 친구라 해서 끝까지 함께 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형제라 해서 평생 참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동료였다 해서 은퇴 후에도 계속 만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때 가까웠다 해서 지금도 가까워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선택입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온한 마음이다.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건강보다도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건강해도 마음이 괴로우면 삶이 고됩니다. 자식이 잘 살아도 마음이 무거우면 웃을 수가 없습니다. 60대가 넘어서 70대가 되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마음의 평화입니다. 하루를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오늘 하루가 괜찮았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일 아침이 두렵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관계는 그 평온을 깨뜨립니다. 한 통의 전화가 하루를 무너뜨립니다. 한 번의 만남이 며칠을 힘들게 만듭니다. 한마디 말이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전화를 받지 않는 것, 그 만남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냉정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랜 친구라 해서 다 곁에 둘 필요는 없다. 이 문장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억지로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나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들과 남은 시간을 함께 하면 됩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말하는 노년의 인간관계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긴 세월 동안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사람과 헤어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중요한 건 사람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질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입니다. 한두 명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10명의 불편한 친구보다 1명의 편안한 친구가 낫습니다. 100통의 의례적인 전화보다 1통의 진심 어린 전화가 낫습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덜어내는 시간이다. 젊었을 때는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맥을 쌓고 재산을 쌓고 경력을 쌓았습니다. 많이 가지는 게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덜어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불편한 것을 덜어내고,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을 덜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으로 우리는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면서 깨달았어요. 인생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구나. 젊었을 때는 자꾸 뭔가를 더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빼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빼기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빼고, 불필요한 걱정을 빼고, 남의 시선을 빼고, 쓸데없는 체면을 빼고, 그렇게 하나씩 빼다 보면 결국 남는 건 진짜 중요한 것들 뿐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순간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시청자에게 남기는 질문,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곁에 두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불편한 그 사람이요. 저는 여러분께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연락을 끊으세요. 같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리하세요. 같은 조언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니까요. 다만 이것만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중 정말 지금의 나에게 따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억지로 만나는 사람에게 쓰는 시간을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쓰십시오.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편한 친구와 거리를 두고 나서 진짜 편한 친구와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한테 쓸 시간이 생긴 거죠. 그렇게 만나서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우정이구나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과 함께 있을 시간을 만들려면 불편한 사람과의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60대, 70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소중한 시간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정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리고 만약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천천히, 조용히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극적으로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이제 만나지 말자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면 됩니다. 전화가 와도 바쁘다고 하고, 만나자고 해도 다음에 보자고 하고, 그렇게 조금씩 멀어지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덜어내는 시간이다. 우리는 이제 덜어낼 때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불편한 것들을,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듯 관계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됐다고 해서 다 간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맞지 않는 옷을 버리듯 이제는 맞지 않는 관계도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으로 우리는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진짜 자유는 가진 것이 많은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많은 친구입니까? 아니면 진짜 친구입니까? 많은 인연입니까? 아니면 편안한 인연입니까?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요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시길,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불편한 사람에게 쓰는 시간을 줄이고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쓰는 시간을 늘리시길, 그렇게 하루하루가
조금씩 더 편안해지시길.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랜 친구라 해서 다 곁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